안녕하십니까 블스입니다. 자, 오늘 C샵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조건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면 이러한 실행문을 실행하고 떠한 특정한 조건에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행문이 분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조건문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이면 어떠한 특정한 부모의 동의를 얻기를 바라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고, 성인이면은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뭐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만족을 하느냐 만족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이 분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건문 중에서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은 키워드 if라는 키워드, else라는 키워드, else, if라는 키워드 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if, 영어로 if, 우리나라 말로 뭐뭐라면 이란 뜻이죠. 그래서 뭐뭐라면 어떠한 조건에 만족을 한다면 실행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으면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법 구문을 우리가 if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f문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if를 써주고 가로 안에 어떠한 조건식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이면 요 실행문이 실행을 하는 거겠고요. 다음에 결과가 false예요. 그러면 이 실행문이 실행하지 않고 바로 다음으로 빠져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문은 조건식의 결과가 모인 경우, true인 경우에만 실행문을 실행한다. 이게 if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조건식이 있죠. 그 if문과 함께 else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조건식에 만족을 하면 여기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을 합니다. 얘가 true이면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근데 true가 아니라 false가 나왔어요. false가 나오면 얘는 실행하지 않죠. 그 대신 else 구문에 해당되는 쪽으로 가서 이 밑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if else의 구문은 OX 같은 경우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이쪽 위쪽에 있는 구문이 실행을 하고, 만족을 하지 않으면 아래쪽에 있는 구문이 실행되어지는 구문을 만들 때 우리가 if, else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와 false인 경우에 따라 실행문이 분기된다. 자, if와 if, else를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프로젝트라고 하겠고요. 자, 이번이 일곱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폴더를 하나 만드는데 렉07이라고 해서 이 디렉토리에다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가 구성되고 있고요. 먼저 if 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름을 좀 바꾸고 갈게요. 이름을 condition ex라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t에서 i num이라는 변수에다 제가 10을 담아 놓고요. 자, int j num에서 20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if문을 이제 한번 쓰는데요. 자, 뭐뭐라면 예를 들어서 i num이 j num보다 크다면 하고 중괄호로 이렇게 코드 블록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 코드 블록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실행문, 이 조건에 만족했을 때 실행이 되어지는 실행문이 놓이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다음에 console.write 라인으로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찍냐면 iNum은 jNum보다 크다. 자, 실제로 한번 머릿속으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iNum에는 10이 있고 jNum에는 20이 있어요. 그러면 iNum은 jNum보다 크다 라고 하는 조건식은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false겠죠. false이기 때문에 이 실행문은 실행을 한다 안 한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드를 해서 한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아무런 실행도 되지 않고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I num이 J num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작다. 자, 이거는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I num은 10이고 얘는 20이죠. I num은 J num보다 작은 게 맞네요. 맞기 때문에 이 구문은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집중을 해보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다, 크다 말고 어떤 거 같다도 있겠죠. 그래서 같다도 한번 보면 이렇게 같다. 자, inom하고 jnom이 같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false겠죠. 거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역시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구문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int에서 성인을 한번 인증해보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adult earth라고 해서 성인 인증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그 다음에 콘솔로부터 사용자로부터 그 값을 하나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 드린 값은 스트링으로 그 파싱을 해야 되겠죠. 인트로 파싱을 해주기 위해서 int pass로 파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정수형으로 받았어요. adult earth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자, 만약에 해서 adult earth가 19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인이죠. 그러면 console.writeLine에서 성인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19 미만이에요. 19보다 작아요. 그러면 뭐예요?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해줄까요? 됐습니다. 자, 이 위에 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하고 갈까요? 됐습니다. 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값을 하나 받은 다음에 그 값이 19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성인이고요. 19보다 작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입력값을 사용자가 입력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다가 19세예요. 그리고 입력을 해주면 성인입니다. 인증됐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18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19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쪽이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19 미만이면 이쪽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를 기준으로 해서 19 미만이냐 19 이상이냐를 따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if, else 구문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19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하고 19보다 크거나 같지 않으면 딱 한 가지 경우 수밖에 없죠. 어떤 거? 19 미만밖에 없겠죠. 그래서 else로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else로 묶어서 여기다가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 위쪽에 있는 구구절절히 쓴 구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지우고 해보면 결과는 똑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19면 성인입니다. 그 다음에 18이면 미성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if else는 어떠한 나머지 경우가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if else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와 if else를 살펴봤는데요. else if라는 그런 구문도 하나 있어요. 자, 이것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에서 유저 데이터라고 제가 유저넘, 사용자가 입력한 넘버라고 해서 유저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자, int passing에서 사용자가 입력을 한 그리고 console.read 라인으로 겠습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값을 입력을 했는데요. 이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유저 넘이 어떻게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onsole.write 라인에서 양수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에 0과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가 있겠죠. 음수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보면 여기다가 제가 3을 넣으면 양수입니다. 여기는 만족을 하기 때문에 실행을 하고 여기하고 여기는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if, else 살펴봤던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다중비교죠. 여러 개가 비교가 되고 있는 이런 것을 다중비교라고 하는데요. 이 다중비교를 하나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면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고 뭐뭐라면 유저넘이 0이라면 어떻게 0입니다. 그 다음에 else if 유저넘이 0보다 작다면 어떻게 음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구구절절히 썼던 내용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가독성이 높게 하나로 묶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사용하는 방법, if, else를 사용하는 방법, 다중 비교 여러 개를 비교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럴 때는 if, else, if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if, else와 else, if 구문은 혼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양수인 경우 비교했죠. 이것도 아니에요. 여기를 비교했더니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비교하는데 여기까지 비교하면은 0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면 결과적으로 음수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if, else가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else 구문으로 묶어 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건문의 가장 대표적인 거 어느 프로그래밍 언어에나 다 있는 if문은 여러분들이 if, else, else if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홀짝 게임이 있는데요. 난수를 이용한 홀짝 게임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이걸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면 자, 이거를 좀 지우고요. 자, 이제 일단 홀짝 게임 여러분들 친구들과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자, 이제 요번에 할 거 홀짝 게임은 컴퓨터하고 나하고 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어떠한 무작위로 숫자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내가 맞춰보는 거예요. 맞춘 다음에 컴퓨터가 발생한 숫자와 내가 그 맞춘 숫자를 비교해서 맞으면 정답, 그렇지 않으면 오답이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그 C샵에서는 많은 라이브러리들, API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난수를 발생하는 거는 랜덤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클래스를 쓰기 위해서 랜덤이라고 하겠고요. 누연선정에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러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int comNum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직 요 구문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가 뒤편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난수를 발생할 때는 이런 구문을 쓴다라고 그냥 머릿속에 담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소드로 해서 윗것만 3을 주면 1과 2 둘 중에 하나의 난수를 발생합니다. 컴퓨터가 1 아니면 2 이렇게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onsole.write 라인에서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1은 짝수, 2는 홀수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int 사용자도 또 이제 사용자가 그
플레이어죠. 플레이어가 어떤 짝수를 골랐는지 홀수를 골랐는지 정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하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콘솔.write 라이트 라인에서 리드 라인이죠. 네, 됐습니다. 자, 봤고요. 자, 이제 조건이 들어간 거죠. 만약에 컴넘을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 예전에 배웠던 연산자 중에 나머지 연산자 있죠. 2로 나눴을 때 이 값이 0이면 뭐예요? 0이면 짝수이고 1이면 홀수인 거죠. 자, 2로 나눴어요. 2로 나눴는데 또 한 번 if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사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1과 같으면 1은 짝수죠. 그러면 2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0인 경우 짝수인 경우죠. 짝수인데 그 사용자가 선택한 것도 짝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맞는 거죠. 맞춘 거죠. 그러면 console.write 라인에서 여기다가 정답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오답이죠. 그래서 오답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if 구문으로 옵니다. 그래서 2로 나눴을 때 사용자의 값을 비교하는 건데요.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else 또 들어가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1을 입력하면 이제 홀수인 경우죠. 홀수인데 사용자가 1을 선택했다는 거는 1은 짝수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오답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홀수로 할까요? 홀수 짝수. 그죠? 보통 우리가 홀수 짝수 하죠. 여기 짝수로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다시 하면 컴퓨터가 짝수인 경우죠. 짝수인 경우에 사용자가 홀수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홀수인 경우입니다. 홀수인 경우에 사용자가 홀수 선택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고요. 짝수인 경우에는 오답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한테 컴퓨터가 발생한 난수가 무엇인지 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컴넘 이렇게 해서 컴넘을 출력을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몇 번을 올바르게 선택을 했는지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 홀수 짝수 지금 일단 이미 발생한 거예요. 난수가 발생했는데 출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찍어보는 겁니다. 나는 홀수를 발생했을 것 같아. 그래서 1을 입력하고 보니까 정답. 그죠? 컴퓨터도 1을 발생했고 나도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 정답인 경우에 정답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기를 이용해서 간단한 홀짝 게임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스위치 구문, if 구문과 거의 비슷하지만 if 구문 중에 if와 if else if 있었죠. 다중 선택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스위치 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위치 구문의 문법은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스위치 입력해 주고요. 다음에 이 가로 안에다가 비교 대상 데이터를 넣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교를 할 데이터를 케이스 조건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1하고 비교 대상 데이터하고 매칭이 돼요. 만족을 해요, 조건이. 그러면 케이스에 해당되는 실행문이 실행되는 거고요. 만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번엔 조건 2하고 또 비교를 해봅니다. 2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맞아요. 그러면 실행문이 실행되는 거고요. 맞지 않아요. 그럼 또 늘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선택을 하고요.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실행문도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맨 밑에 보시면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는 이 위쪽에 있는 모든 케이스에 다 실행이 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그냥 디폴트 이 녀석만 실행을 하고 스위치 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의 결과가 true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실행문이 실행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것도 한번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까요? 네, 좀 지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자, 스위치 구문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안녕하세요가 나온다든가 한국 사람이면 미국 사람인 경우에는 헬로가 나온다든가 중국 사람이 오면 니하오마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자, 실질적으로 자 여기다가 제가 please enter your UN country라고 이렇게 할까요? 예. 자, 어디에서 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console.write line에서 자, 선택하라고 1번은 한국이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USA, 그 다음에 3번은 중국은 한자니까 그냥 중국을 이렇게 할게요. 이것도 그냥 미국으로 할까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int 사용자가 이제 한국에서 왔으면 1번을 선택할 거고요. 미국에서 왔으면 2번을 선택할 거고 중국에서 왔으면 3번을 선택할 겁니다. 자, 여기서 int에 갖고 user country 에서 int pass로 파싱을 또 합니다. console.readline에서 사용자가 1번을 선택했는지 2번을 선택했는지 3번을 선택했는지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컨트리에 잡아놨고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비교를 해야 되죠. 1번을 선택했다면 2번을 선택했다면 3번을 선택했다면 그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if, else if, else if, else if 그것을 이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스위치문을 이용을 해도 돼요. 스위치 써주고요. 가로를 해준 다음에 비교를 할 대상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 블록 중괄호를 넣어주시고요. 자, 케이스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유저 컨트리가 1이냐? 이제 1이면 console.write 라인에서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용자가 2번을 선택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2에 해당되는 케이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헬로우가 올 거예요. 헬로우 이렇게 올 겁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써주는 거는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는 종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1번에서 이 만족을 해서 이 실행문을 실행을 하면 더 이상 이 밑에 있는 건 내려갈 필요가 없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려라. 즉, 이 브레이크를 만드는 순간 스위치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유저 컨트리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만족을 하니까 여기 걸리겠죠. 걸려서 여기 있는 실행문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니까 빠져나옵니다. 어디를 빠져나와요? 스위치의 전체적인 코드 블록을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자, 중국이면 3번이 선택될 수 있겠죠. 3번이면 중국어로 니하오마 맞나요? 예. 틀린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3번을 선택하면 중국어로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나는 한국에서 오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오지도 않았고 중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디폴트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디폴트는 항상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넣어주고 싶으면 넣어주고 필요 없으면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브레이크 넣어주겠고요. 여기다가 공용어 영어로 hello라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 비교를 할 때, 즉 if, else if, else if, else if 할 걸 갖다가 스위치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please enter your country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그래서 1번을 선택하면 한국말로 인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 왔다 2번을 선택하면 hello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디폴트 만약 4번을 입력해요. 1, 2, 3 보기에 1, 2, 3만 있지 4는 없죠. 그러면 뭐가 선택된다? 디폴트가 선택이 돼서 요 밑에 있는 헬로우 물결 표시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래밍에서 분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분기를 했다가는 큰일이 나죠. 미성년자에게 팔지 말아야 될 물건을 팔았다. 그죠? 그런 분기들 잘못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증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만 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어떠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권한을 준다든가 그럴 때 다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기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조건문의 또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